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으로 큰 힘을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최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프랑스가 핵을 활용한 유럽 열강들의 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유럽 내 자주국방 논의의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는 약 7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 방산과의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를 둘러싼 캐나다와의 협력 현황도 이목을 끌고 있고, 이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핵무장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촉발되었으며,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은 북극 해양 주권을 둘러싼 경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KF-21은 캐나다 전투기 도입 후보로 떠오르고 있고, 방산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한국 방산의 미래와 자주국방의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가 유럽 동맹국을 위한 핵무장 강화 소식을 전했고,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3월 23일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릭세유 생소베르 공군 기지를 방문해 핵억지력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군 기지는 미라주 2026대를 보유하며 나토 공중방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고, 마크롱은 이를 최첨단 핵기지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약 15억 유로를 투입해 기지를 현대화하고 2035년까지 차세대 라팔 전투기 40대를 추가 배치하며 핵미사일 운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 다소사가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사거리 960km의 신형 초음속 핵미사일을 탑재해 유럽 방어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해 스스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기지 현대화와 함께 2,000명의 군인 및 민간인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고, 이는 프랑스의 핵억지력 확대 의지를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유럽을 배제하고 러시아에 밀착하자 유럽 내에서 미국 의존 탈피와 자주국방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핵무기 강화는 나토 결속 약화와 맞물려 있으며 유럽이 자체 방어력을 키워야 한다는 자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2019년 나토는 뇌사 상태라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했고, 이번 계획은 그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약 2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라팔 전투기와 잠수함을 통해 발사 가능한 핵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함께 유럽의 두 핵강국으로 꼽히며,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프랑스 경국과의 핵공유 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메르츠는 1960년대 샤를 드골이 독일에 제안했던 핵협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금기 없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SJ는 프랑스의 핵 구상이 독일뿐 아니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후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자 유럽은 미국 없이도 러시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대국민 연설에서 유럽이 스스로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며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 방산이 이 70조 원 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강석 차장은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주디스 베네 국방물자 부처관보와 제3차 방산 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캐나다의 3,000톤급 잠수함 12척 건조 사업에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고, 통합협력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과 신속한 제작 능력이 캐나다 해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5년 방산협력 로드맵이 공개되었고 5월에는 조선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라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캐나다는 북극 해양 주권 확보와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가속화에 대응하며 대규모 잠수함 사업에 약 60에서 70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한국이 나토 기준을 상회하는 무기체계 안전성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고 국내 방산업체의 우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캐나다 측은 자국 방산 전략과 공급망 구축 방안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한국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석 차장은 캐나다가 한국의 방산 정책과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통합형 참여 모델이 캐나다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캐나다 잠수함 사업 단계에 맞춰 원팀 구성과 정부 차원의 협력을 집결하며 최고의 제한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교장관의 한국 방문에서 KF-21과 잠수함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이 드러났고 이는 양국 관계 심화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KF-21은 안정적인 비행 시험과 엔진 신뢰성 검증을 완료하며 캐나다 내부에서 주목도가 높아졌고 도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알래스카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가 포착되며 캐나다의 방공 필요성이 커졌고 KF-21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존의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F-35 추락 사고로 대체 전력 필요성이 제기되며 KF-21 병행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노후한 호넷 전투기를 운용 중인 캐나다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 확보가 시급하며 광대한 영공 수호를 위해 KF-21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빨라지면서 해양 주권 경쟁이 치열해졌고 캐나다는 독립적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F-35만으로는 영공 수호에 한계가 있다며 KF-21을 추가 전력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F-35는 2028년까지 4대만 수령 가능하며 이후 2년마다 4대씩 도입될 계획이지만 유지비와 생산 지연으로 운용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KF-21은 대당 1천억 원으로 F-35, 1,200억 원, 보다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며 운용 효율성이 4배 이상 높다는 평가입니다. 캐나다 공군 대변인은 커프 프로그램 자금이 배정되면 KF-21을 적극 구매할 계획이라며 2027년 인도 시점을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양국은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정상회담 이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며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장보고 3급과 일본의 소류급이 후보로 거론되었고 한국은 기술 완성도와 실전 경험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캐나다 현직 국방참모 총장은 한국 방산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산 무기 도입에 긍정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KF-21은 세미 스텔스 기체로 비행 테스트와 무장체계 점검을 완료했고 캐나다가 첫 해외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잠수함 가망성 관리 세부 지침을 제정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해 수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가망성은 잠수함이 운용 조건 내에서 자율적 안전성과 항해, 성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1000톤급 이상 사업에 적용됩니다. 이는 2020년부터 추진된 연구 성과로 2000에서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수요를 겨냥해 기술 신뢰도를 강화할 기반이 됩니다. 가망성 관리위원회는 방사청 산하 한국 잠수함 사업단이 주도하며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율해 글로벌 인증을 준비합니다. 캐나다의 60조 원 잠수함 사업에서 가망성 확보가 핵심 평가 항목이고, 한국은 나토 기준을 충족하며 경쟁국을 앞설 전망입니다. 폴란드, 3척과 필리핀, 2척, 도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며, 한국 방사는 총 68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KF-21은 수출형 전투기로 300에서 400대 판매 가능성을 분석받고 있고, 퍼의-50과 T-50의 성공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한민국은 10여 년 만에 7개국에 200대 이상의 항공기를 공급하며 세계 군용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한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영공 충돌 대비로 KF-21 도입을 검토 중이고, 중국 언론은 이를 보도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인도 육군 참모총장의 한국 방문 직후 관련 소식이 전해졌으며, 중국 매체가 먼저 보도를 쏟아내며 이례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K9 자주포와 KF-21이 인도 중국 접경에 배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한국 무기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되었다고 평가됩니다. KF-21은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을 탑재 가능하며, 이중 개폐도 구조로 무장창 개방 시 공력 저항을 최소화해 F-35에 버금갑니다. 천룡 미사일은 타우러스를 대체하며 600km 사거리를 확보했고, 지하 벙커 파괴 능력으로 북한 전략 거점을 무력화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MB대 시스템과 협력해 중거리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이는 KF-21의 화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KF-21은 고속기동과 공중급유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한국 방사는 가성비와 효율성으로 세계 강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략기술연구소는 2018년 한국을 15에서 2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방산 수출국으로 선정하며 그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KF-21과 잠수함 사업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상징하며, 캐나다와의 협력은 동북아를 넘어 북미로의 영향력을 넓힙니다. 프랑스의 핵 강화와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은 안보 불안정 속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한국은 이를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F-21은 일본의 함재기 개발을 능가할 잠재력을 지녔고, 중국과 일본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 매체는 KF-21을 가성비 뛰어난 다기능 전투기로 평가하며 F-35 생산 지연 속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KF-21 120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저성능 기체를 줄이고 중고급 전투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F-21의 패스 시스템은 생산 속도를 앞당기고, 잠수함 가망성 지침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며 한국 방산의 미래를 밝힙니다. K방산은 정치 외교 네트워크와 산업 생태계를 통합하며 우방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자주국방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신속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